처음엔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해 오랜만에 4시간이나 가져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고 베드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어깨 라인을 조심스럽게 눌러주었고 강한 압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조금씩 내 어리라인 밑으로 내려오는 손길? 이건 실수일까? 아니면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걸까? 나는 몸에서 반응이 생기는 걸 느꼈지만 그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해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박서연 47세. 외국계 금융회사 부장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침대 옆에서 깊게 잠든 남편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 얼굴만 봐도 행복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저 옆에서 자는 사람일 뿐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울 속 내 모습을 마주했죠. 어느새 눈가에 깊어진 주름과 처진 목선이 보였어요. 부엌으로 향해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지혜와 중학교 2학년 아들 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죠. 지혜야, 일어나야지. 벌써 6시 반이야. 엄마, 5분만 더요. 그럴 시간 없어. 어서 일어나서 아침 먹어야지. 매일 반복되는 실랑이였어요. 준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고 남편은 항상 급하다며 대충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가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업무적인 대화만 하게 되었을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금융가 한복판에 위치한 30층 건물의 22층이 내 사무실이었어요. 부장실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전화벨과 이메일 알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식당에 갔지만 대화 주제는 온통 업무 이야기뿐이었어요. 서연 부장,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언제부터인가 내 이름은 서연이 아니라 서연 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내, 회사에서는 부장.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쯤 어깨가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 뒤쪽도 당기고 등까지 묵직하게 아파왔죠.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증상이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오후 6시 정시 퇴근이 가능한 드문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예정. 저녁 알아서 해결해. 또 혼자 저녁이네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문득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번화가 쪽으로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상점들 사이를 지나다가 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힐링 터치 마사지라고 적힌 깔끔한 간판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어깨를 한 번 더 돌려보니 뻣뻣함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겠지? 리셉션 데스크에 앉은 여성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어떤 코스가 있나요? 목과 어깨가 아프시면 상체 집중 마사지를 추천드려요. 60분 코스입니다. 60분이라니 언제 이렇게 긴 시간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있을까요? 마사지실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조명은 은은하고 벽에는 자연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깊고 차분한 목소리에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호입니다. 이름을 말하며 인사하는 그에게 반사적으로 말했다. 박서연입니다.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회사에서 다들 부장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불러요. 네, 부장님. 그럼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어요. 왜인지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랑 어깨가 많이 뻣뻣해요. 요즘 계속 아파서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일단 편하게 누우세요. 마사지 침대에 엎드리니 그가 목과 어깨 주변을 가볍게 눌러보기 시작했어요.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일하시죠? 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목과 어깨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태호의 손길이 내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터치였어요. 목 뒤쪽 경직된 근육을 찾아 부드럽게 압박하고 어깨 라인을 따라 손바닥으로 마사지했습니다. 여기 정말 많이 뭉쳐 있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더 심해졌죠. 스트레스 받으면 온몸이 굳어져요. 특히 어깨랑 목이 제일 먼저 반응하죠. 대화를 나누며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그의 손길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10분 정도는 정말 치료 목적의 마사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의 손이 어깨에서 서서히 등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사지용 가운이 등 부분까지 열려 있어서 그의 손이 직접 내 피부에 닿았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등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부장님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갑작스러운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등 아래쪽까지 마사지하더니 허리 라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사지용 오일 때문에 손길이 더욱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전보다 더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의 손이 다시 어깨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목 뒤쪽을 마사지하면서 귀 아래쪽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17년, 남편과도 언제부터인가 이런 감정을 나누지 못했죠. 일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 내가 여성이라는 것조차 잊고 있었는데, 부장님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네. 요즘 정말 힘들어요.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기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의 말에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마사지가 계속되면서 그와의 대화는 점점 개인적이 되었습니다.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17년 됐어요. 아이들도 있으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것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뿐이에요. 솔직한 대답이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의 손길이 다시 등 쪽으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천천히, 더욱 부드럽게 마사지 오일의 향과 그의 손길,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나를 다른 세계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본인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가지세요? 본인을 위한 시간이요? 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쓰는 시간 말이에요. 잠시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런 시간이 있었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나 싶네요.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을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그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볍게 눌러줬어요. 이제 어떠세요? 정말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오세요. 꾸준히 받으셔야 근본적으로 좋아져요. 다음에 또 온다는 것. 그 말이 이상하게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어요.
계산을 하며 리셉션에서 다음 예약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시간으로 예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태호 실장님을 지정하시는 거죠? 마사지샵을 나서며 어깨가 정말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태호와의 마사지가 계속 생각났어요. 업무 중에도 문득문득 그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고 그가 해준 말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금요일 오후 약속 시간이 되어 다시 힐링 터치 마사지샵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망설이지 않았어요. 마사지실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어요. 부장님, 일주일 만이네요. 어떠셨어요?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더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마사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똑같은 일상이었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가족분들과는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잠시 답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족과 함께 있어도 각자 바빠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글쎄요. 다들 바빠서 따로 노는 편이에요. 그런 가정이 많죠.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손이 어깨를 누르며 말했어요. 뭔가 내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 씨는 결혼하셨어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아니요, 아직 혼자예요. 이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불규칙해서. 그렇구나.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의 답변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마사지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욱 개인적으로 변했습니다. 부장님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언제 가장 행복한지 생각해보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행복하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기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그의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 말에 뭔가 마음 깊은 곳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며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다정했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엄마만 찾았죠. 언제부터 달라지셨어요? 글쎄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남편은 일에만 매달리고 아이들은 각자 바빠지고 부장님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시겠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혼자인 것 같아요. 그때 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부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전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태호가 말했어요. 부장님,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부장님은 정말 멋진 여성이세요. 자신을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부장님 같은 분이 행복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그의 말에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일어나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고객과 마사지사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가 물었어요. 네, 올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사지샵 직원들도 나를 알아보고 친숙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태호와의 마사지는 일주일의 하이라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주는 유독 힘든 한 주였어요. 회사에서는 큰 프로젝트로 야근이 계속되었고 집에서는
딸 지혜가 대학 입시 스트레스로 예민해져서 자주 충돌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지혜가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던 게 어제 일이었어요. 남편 민수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죠. 마사지실에 들어가서 태호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부장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그의 세심한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내 상태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적이 언제였던가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리고 집에서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족 이야기를 하기엔 뭔가 복잡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더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마사지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호의 손길이 어깨와 목을 풀어주는 동안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정말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번 주에 쌓인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죄송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감정을 참지 마세요. 태호가 부드럽게 말하며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다 털어놓으셔도 돼요. 혼자 견디기 힘드시죠? 그 말에 모든 감정의 댐이 무너졌어요.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하고 집에서는 아이들과 계속 갈등이고 남편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네. 정말 외로워요.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태호의 손이 내 어깨에서 목으로 올라오며 뒷목을 부드럽게 쓸어줬어요. 부장님, 저는 부장님을 이해해요. 그 말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닌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태호 씨, 부장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사지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내 볼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려는 것이었는데 그 순간 전기 같은 것이 흘렀어요. 부장님,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생겼어요. 그의 고백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부장님을 볼 때마다 태호 씨, 나도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태호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마사지실의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이제 마사지가 아닌 애무였어요. 내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어깨를 감싸며 나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마사지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하나가 되었어요. 17년 만에 느끼는 진짜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속삭임, 그리고 나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눈빛.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의 모든 시간이 우리를 위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내가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태호가 내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걱정 말아요. 이 순간만 생각해요. 옷을 다시 입으며 태호가 말했어요. 부장님, 후회하지 않으시죠? 아니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무서울 정도예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마사지샵을 나서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확실히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일찍 들어왔네?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그래, 좀 쉬어. 요즘 너무 바빠 보였어. 남편의 말에 뭔가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호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잊을 수도 없었어요. 태호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마사지 예약이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그리워하다 못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서연 부장, 요즘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관리 받아요? 아, 그냥 마사지 받고 있어요. 어디서요? 나도 소개해 주세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태우와 만났어요. 마사지샵 문을 닫은 후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눈치채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고 있잖아요. 마사지실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지만 항상 시간에 쫓겨야 했어요. 누군가 들어올까봐, 누군가 의심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태호야, 이렇게 계속 숨어서 만나는 게 맞는 걸까? 부장님도 힘드시죠? 힘들어.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 태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부장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2주 후 태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말에 조용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주말에? 네. 펜션을 하나 알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이에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는 마사지실에서의 짧은 만남이었는데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죠? 회사 워크샵이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결국 토요일 오후에 태호가 말한 펜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팀 워크샵이 있어서 하룻밤 외박할 것 같아요. 그래, 요즘 회사에서 워크샵도 하는구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서 좋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펜션은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산골에 있었습니다. 태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펜션은 작고 아담했지만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무엇보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모르죠. 태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먹었어요. 와인을 마시며 창밖의 자연 풍경을 바라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장님,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지금이요. 저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원했어요. 펜션의 침실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던 온전히 여자로서의 부끄러움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도 척척해진 이불을 보면서도 말이죠. 시간의 제약도 들킬 걱정도 없이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태호의 품에서 나는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받는다는 감정,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새벽에 그의 품에서 물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랑이에요. 일요일 오후 펜션을 떠나며 아쉬워했어요. 언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태호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태호와 만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동시에 위험 신호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팀 차석영 과장이 나를 찾아왔어요. 부장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인가요? 요즘 마사지 받으신다면서요? 어디서 받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그냥 집 근처에서 받아요. 제가 아는 분이 부장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힐링 터치 마사지에서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나를 봤다는 얘기였어요. 아, 네.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 남자 마사지사가 있다던데 어때요? 실력이 좋나요? 석영이의 눈빛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수요일 저녁 딸 지혜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다고? 몰라요. 그냥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고, 옷차림도 신경 쓰시는 것 같고, 아이들은 역시 예민했어요. 내가 태호와 만나면서 달라진 모습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일주일 후에 터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돌아보니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인 김현주 씨였어요. 어머, 현주 언니. 여기서 뵙네요. 서연이 너 요즘 정말 예뻐졌다. 무슨 관리 받아? 또 그 질문이었어요. 그냥 운동 좀 하고 있어요. 운동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피부도 좋아지고. 내 친구가 강남 쪽에 있는데 거기서 봤다고 하더라고. 서연이 닮은 사람을. 혹시 아니겠지? 완전히 들킨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얘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 잠시 만나는 걸 쉬어야 할 것 같아. 태호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남편 지인들 사이에서 내 얘기가 나돌고 있어. 이러다가 남편한테까지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당분간 만나지 말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해. 아니에요. 부장님 안전이 더 중요해요. 그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현주 씨를 만났어.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아, 그래요? 응, 근데 현주 씨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요? 너 요즘 마사지 받는다면서? 어디서 받는지 물어보라고 하네. 남편의 말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집 근처 작은 곳에서 받아요. 별거 아니에요. 다행히 남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태호와의 만남을 중단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의 문자와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가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장님, 태호야, 왜 여기까지 왔어?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 빨리 가. 잠깐만 얘기해요. 5분만. 결국 근처 카페에서 짧게 만났어요. 부장님, 저 없으면 안 돼요.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쉬워했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더 큰 시련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며칠 후 딸 지혜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혹시 다른 남자 있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친구 엄마가 엄마를 봤다는데 젊은 남자랑 카페에서 얘기하는 걸 봤다고. 완전히 들킨 것이었어요. 지혜 친구의 엄마가 그날 카페에서 태호와 나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빠 말고 다른 사람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다니. 지혜야, 아빠한테 말해야 하나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어요. 실망과 배신감이 섞인 그 표정을. 다음 날
지혜는 나와 대화를 피했어요. 아침에도 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봐. 무슨 일이에요? 지혜한테 들었어.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지혜가 뭐라고 했는데요?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보, 사실이냐고. 남편이 소리쳤어요. 결혼 17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7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여보,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 무슨 사정이 있으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그때 지혜와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아빠, 엄마, 왜 싸워요? 준호가 무서워하며 물었어요. 너희들은 방에 들어가 있어. 남편이 아이들을 방으로 보내고 나서 다시 나를 쳐다봤어요. 누구야? 그 남자가 누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내 아내를 뺏어간 놈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해? 당장 그만둬. 그 남자와의 관계를 당장 끊어. 이미 끊었어요. 언제? 2주 전부터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잤어요. 나는 침실에서 혼자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나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지혜는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준호만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떨어져 있다는 게 별거 말이야. 너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별거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여보, 내가 원룸 하나 구할게. 당분간 거기서 지낼 생각이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여기서 너랑 지내고 대신 주말에만 만날게. 결국 남편은 일주일 후에 집을 나갔어요. 1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흔들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태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태호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후로는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었어요. 태호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남편과는 별거 상태, 아이들과는 냉전 상태,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딸 지혜와의 관계가 가장 힘들었어요. 지혜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 준호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면서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아빠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어느 날 밤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태호와의 관계가 시작될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되찾은 것 같았고 사랑받는다는 기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17년 결혼 생활, 두 아이,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들.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린 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날 밤 늦게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부장님,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드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부장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문자를 보며 또 울었어요. 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별거 한지 한 달 만에 처음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 준비됐어? 응, 잠깐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분노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 민수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끝난 거야? 그 사람과? 진짜 끝났어요. 한 달 전부터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건 솔직히 말해봐.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민수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그럼 나와는 어떻게 하고 싶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랬어? 외로웠어요. 당신은 항상 바빴고, 아이들도 각자 바빴고, 나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은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나도 너도 아이들도. 며칠 후 딸 지혜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응, 지혜야. 엄마는 우리가 싫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 지겨워서 다른 사람을 찾은 거 아니에요? 지혜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요. 맞아. 그래서 엄마가 더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오랜만에 지혜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랑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해 볼 거야. 저도, 저도 노력해 볼게요. 딸의 말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밤 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태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그의 번호를 삭제했어요. 태호야, 정말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야. 당신도 행복한 사람 만나서 진짜 사랑하길 바라. 미안하고 고마워.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연아, 나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 무슨 잘못요?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아내로, 엄마로만 보고 한 명의 여성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민수의 고백에 놀랐어요. 여보, 너도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을 텐데 나는 일에만 매달려서 그렇다고 제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이야. 하지만 나도 반성하고 있어. 그날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 부족, 소통의 부재, 그리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던 태도들. 다시 시작해볼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쉽지 않겠지만 시도해보고 싶어. 저도 그래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그날부터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수의 태도였어요. 퇴근 후에는 일찍 집에 오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까? 정말요? 응, 오랜만에 둘이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만의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나도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날 밤 오랜만에 민수와 진짜 대화를 나누며 잠에 들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딸 지혜와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엄마, 저 대학 가면 자취할 생각이에요. 왜? 엄마랑 아빠가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요. 지혜의 성숙한 생각에 감동했어요. 고마워, 지혜야. 엄마를 이해해줘서.
엄마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죠? 절대 없을 거야. 약속해. 회사에서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가 후 복귀한 이후로는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어요. 서연 부장, 요즘 많이 안정되어 보이네요. 그런가요? 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태호를 마주쳤어요. 6개월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부장님, 태호 씨, 순간 멈춰섰지만 예상보다 마음이 덜 흔들렸어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태호 씨도? 저도 괜찮아요. 부장님 행복해 보이세요. 고마워요. 짧은 대화 후 우리는 각자의 길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민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래. 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다행이네. 여보, 믿어줘서 고마워요. 나도 너를 다시 믿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부부처럼 사랑을 나누었어요. 태호와의 육체적인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긴 사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지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엄마, 아빠 합격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지혜의 합격을 축하하며 온 가족이 외식을 했어요. 지혜야,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빠.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수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후회해요? 뭘?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 전혀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다행이야. 저도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1년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어요. 민수는 승진해서 더 안정적인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도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지혜는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준호도 고등학생이 되어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와 나는 진짜 부부가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부부로.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과 한강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행복해? 민수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그때 문득 태호가 생각났어요. 그와의 시간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고, 행복은 자극이 아니라 평온이구나. 태호와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 같았다면 민수와의 사랑은 따뜻한 온기 같아요. 그 온기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다고. 이제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 행복이에요. 민수는 더 이상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지 않아요.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민수도 이해해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안정적인 위치에 있어요. 작년에 이사로 승진했고 올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연 이사, 요즘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개인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과 가정의 균형. 정말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극적이고 뜨거운 사랑보다는 따뜻하고 안전한 사랑이 진짜라는 것.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계가 더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만약 그때 민수와 제대로 대화를 나눴다면 태호를 만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깊이 있는 부부가 될 수도 없었겠죠. 민수가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어요.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태호와의 시간은 손끝에 잠시 머무는 온기 같았다면 민수와의 시간은 마음 깊이 스며드는 따뜻함 같아요. 그 따뜻함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나를 진짜 여성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